자, 오늘은 2차시입니다. 오늘은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하고 그 다음에 상용사적 용법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o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란 to 부정사가 뭐처럼? 부사처럼 쓰인다는 얘기죠. 자, 부사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동사를 수식하거나 또는 형용사나 또 같은 부사를 수식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문장 전체를 수식하죠. 문장 전체를 수식합니다. 그 말은 형용사처럼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다 수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필기하실 때 필기하실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많고 또 문제도 문제에다가 또 필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프린트 뒤쪽에다가 선생님이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적어주는 거를 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to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목적이죠. 목적일 때는 to가 우리말에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고 물론 이때는 in order to 또는 뭐 so as to 이렇게 바꾸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to 부정사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지금 하는 건 마치 공식처럼 막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되고 막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공식처럼 머릿속에 기억해두면은 좀 편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to 부정사가 목적이라고 할 때는 동사를 수식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학원에 공부를 하기 위해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앞에 수식을 해주는 동사가 무엇냐에 따라서 to 부정사의 뜻이 결정되니까 이 동사의 의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언제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쓰이느냐? 첫 번째, 동사가 어떤 동사냐면 이렇게 어떤 그런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 어떤 게 있습니까? 주어 의지를 나타내는 게 대표적으로 go, come, use, study, work 뭐 이런 단어가 있죠. 또는 stop 이런 겁니다. 자, 가거나 오거나 사용하거나 공부하고 일하고 멈추고 이런 건 다 주어의 의지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런 동사 다음에 나오는 to 부정사는 무조건 목적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쓸 때는 바로 to 부정사로 시작을 했는데 뒤에 수식을 해주는 주절이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 가지로 해석되지만 먼저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to 부정사 앞에 명사가 있을 때입니다. 자, to 부정사 앞에 명사가 나오면 보통 일반적으로 꾸며주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뭐뭐 할 명사. 그런데 그렇게 꾸며져서 형용사적으로 해석해서 해석이 안 될 때는 또 목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to 부정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감정의 원인이죠. 감정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을 하고 나서 그 감정의 원인이, 이유가 바로 이유를 to 부정사로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때 to는 뭐뭐 해서 그런 뜻이죠. 이럴 때는 여러분 앞에 서술어 부분이 바로 뭐가 나오냐면 감정의 형용사가 나올 때입니다. 감정이 뭡니까?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화나고 뭐 이런 거죠. I'm happy. 나는 행복해. 이유가 뭔데? to see you.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앞에 감정을 나타내주는 형용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올 때는 뭐뭐 해서 이렇게 해석해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결과입니다. 결과고 결과는 해석할 때 그 결과 동사하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결과를 나타내는 to 부정사는 앞에 목적을 나타내주는 to 부정사와 다릅니다. 앞에 쓰이는 동사가 주어의 의지하고는 관계가 없는 무의지 동사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의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습니까? awake죠. 잠에서 깨어나다. 일어나고 싶어서 알아서 딱딱 일어나는 건 아니죠. 한 3일 밤 잘 수가 없습니다. 시간 되면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야.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는 것도 여러분 의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피터팬이 아닌 이상 시간이 흐르면 다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서 살다 보니 다 어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동사 다음에 to 부정사는 그 결과
동사하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거 외에 wanted to, never to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wanted to는 결국 뭐하다.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보시도록 합시다. never to는 결코 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말고도 또 자세한 거는 문제를 풀면서 확인하도록 합시다. 다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많이 쓰이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정의 원인, 그 다음에 결과,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자세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할 게 많으니까 여기 다 못 적습니다. 그래서 이 필기 부분은 뒤쪽에다가 여러분이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문제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해두세요. 자, 읽어봅시다. I surfed the internet. 나는 인터넷을 서핑했습니다. 그 이유가 나는 mp3를 하나를 사고 싶네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인터넷을 서핑한, 아까 쌤이 이거 어떤 동사입니까? 주어에 의지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죠? 좀비가 아닌 이상 인터넷을 지금 그냥 습관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뒤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to buy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mp3를 사기 위해서 인터넷을 서핑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또 to 부정사 앞에 명사가 나왔는데 살 인터넷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I heard the news. 나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결국은 내가 행복한 이유가 그 소식을 들었었죠. 자, 그럼 뭡니까? 감정의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I was happy to hear the news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to 부정사 앞에 감정의 형용사가 나오면 이거는 감정의 원인입니다. 여기서 적어주시면 되겠죠? 뭐라고? 목적, 감정의 원인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3번도 감정의 원인이네요. 볼까요? 뭐가 나오는 뒤에 disappointed, 실망스러운 그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 To miss 이렇게 하면 되겠죠. Miss his favorite TV program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은 공원에 갔습니다. 그들은 see off라고 하는 것은 배웅하다, 전송하다 그런 뜻이야. 배웅하다, 전송하다. 자, 그럼 여기 아주 익숙한 단어가 보이죠? go입니다. 의지와 관련된 동사야. 그러면 to see her off 하면 되겠죠. 똑같습니다. 5번도 went네요. 약국에 갔습니다. 자, 그렇지만 조심할 거는 뒤에 보니까 find it closed가 돼 있어. 자, 그거는 뭡니까? 이거는 목적은 아니겠죠. 약국에 갔는데 그게 그 약국이 닫힌 것을 그죠? 알기 위해서 간 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여기 뭐가 보입니까? 원인가 보이죠? 자, wanted to find 하면 되겠죠. 아까 선생님이 wanted to는 어떤 의미라고 했어? 결국 뭐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약국에 갔는데 결국 약국에 가서 결국 그 약국이 닫힌 거를 결국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뭐하다. 이것도 무슨 용법이라고 했어? to 부정사의 결과입니다. 부사적 용법 중에.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조금 봐두셔야 될 겁니다. 자, it is not easy. 쉽지 않습니다. 뭐 하는 것이? 마이크에게 말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전 시간에 했듯이 it to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서 지금 to 부정사 진주어 부분에서 지금 이거 to라고 하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진주어 부분에 목적어가 있는 경우에 이 목적어를 가짜주어, 즉 가주어 it 자리에 써서 다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나타냈으면 Mike is not easy. easy to talk to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위의 경우와 밑의 경우의 차이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위에는 무슨 용법이야? 진주어니까 명사적 용법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뭡니까? 그 부정사 앞에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어둡시다. 형용사 수식이죠. 감정 형용사가 아닌 일반 정도를 나타내주는 형용사가 나오면 이때의 to는 해석할 때 뭐뭐 하기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예문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It is easy. It is easy to solve the problem. 이런 문장이 있다 칩시다. 이거는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그래서 쉽습니다. 뭐가? 그 문제를 풀기란 쉽다. 가만 보니까 to 부정사에 뭐가 있어? to 부정사의 이 동사에 목적어가 지금 나와 있죠.
그럼 이 목적을 어디에다가? 가짜 주어에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쓰면 The problem is easy to solv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위에는 명사적인 용법이지만 밑에는 무슨 용법입니까? 바로 풀기에 쉬운, 바로 형용사의 수식이 되겠죠. 부사적 용법 중에 형용사 수식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자, 7번 보니까 he tried to pass the test. 그는 시험에 합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된 거야? 실패해버렸죠. 그래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 반대가 됩니다.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원이트죠. 그래서 그는 열심히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실패했다는 얘기죠. 그때 쓰는 게 원이트입니다. 자, 원이트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 가끔씩 only가 뒤에 있는 to 뒤에 나오는 동사를 꾸며주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나중에 또 정규 수업 시간에 그런 예가 나오면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몇 번이냐면 8번입니다. 8번 보면 여러분 앞에 적어봅시다. 판단의 근거죠. 자, you must be fool. 그는 너는 바보임에 틀림이 없다. 이것은 지금 의무가 아니고 추측을 나타내주는 지금 조동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you believe his lie. 너는 그의 거짓말을 믿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너는 멍청함에 틀림이 없는데 그 바보로 판단을 한 근거가 뭐야? 그의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to believe his lie 하면 되겠죠. 이런 것처럼 to 부정사 앞에 must와 같은 판단의 그죠? 추측의 조동사가 나오면 판단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must나 또는 부정의 추측은 cannot으로 하면 되겠죠. cannot으로 쓰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판단의 근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번도 봅시다. 만약 그가 그것을 알았다면 그는 아마도 매우 충격받았을 거다. 이거 보니까 가정법 과거로 봐도 되고요. 자, 봅니다. 자, 너는 아마도 무척이나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충격을 받는 조건이 뭐야? 이 that, 그것을 안다면이겠죠. 그럼 이렇게 to 부정사는 이게 조건의 의미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선생님이 목적 설명할 때 to 부정사로 시작한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가 따로 나올 경우 이런 경우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조건입니다. 뭐뭐 하다면 특히 조건일 때는 이 to 대신에 if 이유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양보의 의미도 있긴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to 부정사로 시작했고 뒤에 주절이 보이면 목적이나 조건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10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지금 보니까 형용사적인 용법이네요. 자, 주어는 나는이고 동사는 필요하다야. 누가 필요합니까? 목적어가 바로 누군가야. 그래서 I need somebody 하면 되겠죠. 뭐 할 사람이냐면 to carry the bag 이거죠. 그 가방을 들어줄 뭐뭐 할. 그래서 to 부정사 앞에 이렇게 띵으로 끝나거나 여기처럼 body로 끝나거나 one으로 끝나는 대명사가 나오면 무조건 수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뭐 할 그런 의미죠. to 부정사는 미래 의미이기 때문에 뭐뭐 할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적어두세요. 앞에 결과입니다. 결과고요. 그 배우는 자 깨어나 보니 일어나서 자신이 슈퍼스타가 된 것을 알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아까 awake와 같은 의미 awoke죠. wake up이나 awake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배우가 깨어났다. 깨어나서 뭐 한 겁니까? 그 결과 to find 발견했죠. 누구를? 자신을. 그런데 자기 자신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슈퍼스타가 되는 거죠. 슈퍼스타. 자, 그러면 물론 to 부정사가 되기 전에 이 동사 다음에 지금 명사가 두 개가 나오는데 이 자신과 himself와 뒤에 나온 슈퍼스타는 동일하죠. 그럼 이것만 봤을 때는 이 이하만 봤을 때는 이게 목적어가 되고 목적이 보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일단 아까 쌤이 주어의 의지와 관계없는 awake나 wake up 또는 live 또는 grow up 이런 동사 다음에 나오는 to 부정사는 결과라고 해석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번 이것도 좀 여러분 독해할 때 많이 써먹을 그런 문장 같네요. 통째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if 주어 be2 여러분 만약에 if절 조건절 뒤에 if be2가 나오면 이것은 무조건
뭐뭐 할 의도이다. 또는 뭐뭐 할 작정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뒤에 나오는 주어 다음에 should나 보통 should가 많이 나오죠. must.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무조건 이 뒤에 말이 바로 주제문이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그걸 떠나가지고 if절 뒤에 be2가 나오면 to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무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뭐말 의도이다 작정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If you are to stay healthy 이 부분만은 이형식이죠. healthy 선생님 글씨가 이래서 좀 양해해 주세요. 자, 그리고 healthy y가 붙어야 될 형용사입니다. health에 버리면 건강 명사가 되죠. 자, 일단 마지막 보니까 자, 그들은 이 동네에서 매우 기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거는 감정의 원인입니다. 자, they are very happy 행복한데 행복한 이유가 뭡니까? To win the first prize죠. 이때 win은요 뒤에 이렇게 명사 즉 목적어가 나오면 얻다 이 뜻이죠. 일단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식과도 같은 경우니까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석되는가 이거 나오는 주요 동사도 잘 알아야 되고요.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